오퍼레이션 아웃사이드 더 박스로도 불리는 오차드 작전은 2007년 9월 6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습이었습니다. 2001년 이스라엘의 외부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새로 취임한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해 프로파일링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무기 전달에 초점을 맞춘 북한 고위 인사들의 방문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부 아만은 시리아에서 핵무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제안했지만 모사드는 그것을 일축했습니다. 2004년 봄 미국 정보부는 시리아와 북한 사이의 여러 통신을 보고하고 알키바르라는 사막 지역에 대한 통화를 추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호 정보 및 암호 해독부대는 해당 위치를 감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2006년 12월 영국의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시리아 최고 관리가 가명으로 런던에 도착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은 시리아 원자력위원회의 수장인 이브라힘 오스만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사드는 런던의 한 호텔에서 해당 공무원의 예약을 감지하고 최소 10명의 비밀 요원을 런던으로 파견했습니다. 요원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은 시리아 관리에 도착을 때 확인하기 위해 히드로 공항으로 파견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그의 호텔에 예약하고 세 번째 그룹은 그의 움직임과 방문객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요원 중 일부는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키돈 사단과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특화된 네비오 사단 출신이었습니다. 시리아 관리는 방문 첫날에는 시리아 대사관을 방문한 후 쇼핑을 나갔을 때 키돈 요원들이 그의 바짝 뒤쫓았고, 네비오 요원들은 그의 호텔방에 침입하여 그의 노트북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모사드가 컴퓨터에서 자신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모사드 본부에서 컴퓨터 자료를 조사한 결과 관리들은 다양한 건설 단계에 있는 키바르 시설의 청사진과 수백 장의 사진 및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진에는 북한의 핵 관련 관리인 전치부가 시리아 원자력청 국장인 이브라힘 오스만과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원래 런던에서 관리를 살해할 계획이었지만 발견 이후 그의 목숨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는 시리아의 핵 프로그램을 보고하기 위해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미국 CIA에도 이 정보가 전달되었고 미국 정보 네트워크도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한 탐구에 동참했습니다. 6개월 후 패널 구성원 중 한 명인 야코프 아미드로르 준장은 올메르트에게 시리아가 핵시설과 관련하여 북한 및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란은 이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이란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키바르 시설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007년 7월 시리아 북부 무살미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시리아군 1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매우 폭발성이 높은 제품이 폭발했다고만 보고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는 그해 9월 26일 판에서 겨자가스를 사용하여 스커드시 미사일을 무기화하기 위한 테스트 중에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2007년 초여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했으며 그 후 모사드가 시설 직원 중 한 명을 고용하거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스파이를 잠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ABC 뉴스에 말했습니다. 시리아 핵시설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를 통해 지상에서 표적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중순 이스라엘의 특수정찰부대 사이렉 마트칼의 특공대가 시리아 핵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은밀히 습격하고 핵물질을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사진 증거와 토양 샘플을 얻기 위해 2대의 헬리콥터가 12명의 특공대를 현장으로 수송했습니다. 특공대는 시리아 군복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무는 성공했지만 이스라엘군이 시리아군에 의해 발견된 후 계획보다 일찍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 분석을 통해 핵 활동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과 모사드 국장 메이어 다간 사이에는 해당 사이트를 폭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헤이든은 이것이 전면전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지만 다간은 폭격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공개되지 않는 한 아사드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자료가 테스트되어 북한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은 해당 현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고위 관리들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공격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GW 부시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올메르트 총리가 미국에게 시리아 부지를 폭격하라고 요청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해당 공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썼습니다. 부시는 올메르트가 공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이 승인도 주지도 않았지만 올메르트가 단독으로 행동했으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르면 7월 14일에 이곳을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포함한 일부 미국 관리들은 시리아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선호하여 이스라엘이 정보가 언론에 유출될 것을 두려워할 때까지 군사 공격을 연기했습니다. 영국 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이 임무가 이스라엘 국방장관 에후드 바라크에 의해 개인적으로 지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격 3일 전 시멘트라고 표시된 자재를 실은 북한 화물선이 시리아 타르투스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온라인 데이터 분석가인 로넨 솔로몬은 9월 3일 타르투스 항구에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1700톤 화물선 알하메드의 인터넷 추적을 발견했습니다. 2008년 4월 25일까지 이 배는 아프리카 국가인 코모로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문은 서방으로의 망명 가능성으로 2월에 실종된 이란 장군 알리 레자 아스가리가 서방 정보부에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전 당일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10대가 이륙했습니다. 그중 3대는 기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7대는 계속해서 시리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레이더 기지를 재래식 정밀폭탄, 전자공격, 그리고 전파방해 장치로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자전을 사용하여 시리아 방공망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를 건너 목표물을 폭격하고 돌아오는 데 필요한 전체 시간 동안 가짜 하늘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시리아 레이더를 무력화한 이 기술을 통해 적의 레이더 방출기에 잘못된 목표를 제공하고 적의 센서를 직접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특공대가 레이저로 목표 건물을 비추자 이스라엘 전투기는 현장에 폭탄을 투하했고 시리아의 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특공대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항공기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항공기는 터키 상공을 비행했고 터키 지방 상공에서 연료 탱크를 버렸습니다. 이 작전은 폭격을 가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폭격을 당한 시리아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8년 이스라엘이 인정하면서 알려졌습니다.